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지에서 모르는 것도 잘못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는 게으름에서 비롯됐다. 플러스 좌절감. 좌절감 때문이기도 한데 이 무지라는 거는 좌절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경우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 좌절감도 결국엔 게으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공부에서 좌절을 할 때는 보통은 학교 공부를 충실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좌절하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정말 뭐 100점 맞을 애가 97점 맞았다고 좌절하는 거랑, 그냥 적당히 대충 하다 했는데 그냥 60점 70점 나와서 에라이 그냥 나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게으름에서 이제 비롯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제가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왜 게으름이냐고. 무지,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검색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점을 빼고 뭐 비립종 같은 거, 이런 사마귀 같은 거 난 거를 빼려고 피부과에 가기 전에 좀 이게 이런 게 시술이 아픈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이제 유튜브에 검색했더니 피부과 의사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보려면 서점에 가서 막 가야 되는데, 뭐 읍내에 산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깡촌에 살면은 그 책을 찾으러 서울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요즘 인터넷만 되면 얼마든지 양질의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정말 IT가 관련해서 이슈가 미친 듯이 그걸 전달해주는 해외 언론부터 해가지고 국내에만 해도 뭐 IT 이슈만 해도 엄청나게 하루에도 매일매일 기사 쏟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제 볼 수 있고, 기술 트렌드까지도 읽을 수 있고, 심지어 개발 방법론부터 뭐 말도 안 되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 다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미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시대에 그냥 관심 없어서 안 본 거지 뭐. 그런 검색어를 쳐볼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런 것도 사실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다는 게 요즘은 그렇게 자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정보가 과잉된 사회 속에 살면서 남들이 주는 정보 그냥 편하게 받아먹고 싶은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은 검색어를 쳐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떤 카테고리를 이제 만들어서 내가 볼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검색어를 쳐야 지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도 창의력이 필요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호기심이란 걸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제 주변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백수로 산다든지, 저랑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비슷한데, 아니면 해도 연속성이 없는 직업, 그러니까 이게 경력을 인정을 좀 애매하게 받는다든지, 그냥 지금 20살 어떤 친구가 아무런 전문성 없이 시작해도 될 만한 일을 그냥 굳이 그것만 찾아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뭐 삶도 존중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해도 돈에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에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나름대로 자기 삶에 돈이 필요한 건 인지하고, 심지어 사회활동을 하는데 돈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뭐 필요할 때는 자기 이력서 같은 거 쓸 때도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뭐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검수도 해주고 뭐 그런 적도 많은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게 성향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복잡한 상황이 싫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 막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 같은 건 당연히 검색 안 하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 대부분 유튜브 봐도 뭐 한류 아이돌 화려하게 춤추는 거, 뭐 그런 거, 뭐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 조카한테도 예전에 그랬는데, 진짜 뭔가 게임이 진짜 좋으면 졸라 잘하던지, 아니면은 그 게임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좀 재밌게 전문적으로 해서 차라리 뭐 유튜버 같이 뭐 그렇게도 해보든지, 뭔가 이걸 가지고 생산적인 그런 느낌을 한번 해봤으면, 차라리 그렇게 게임이 좋아서 계속 할 거면 그런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요즘 뭐 재밌게 이렇게 게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유튜브 영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뭐든 이제 좀 전문성 있게 해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다들 특징이 이게 소비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걸로만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식대로 해석을 한다든지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취미 정도로만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딱
그리고 자기가 되게 필요하고 재밌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진짜 춤을 하나를 제대로 아이돌 춤이 그렇게 좋으면 그 춤에 한번 나도 저렇게 춤을 한번 배워볼까 라든지 아니면 나도 작곡을 한번 해볼까 뭐 등등 뭐 약간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빠지면 훨씬 좋겠지만 딱 정확하게 그냥 그거를 좋아하는 소비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매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습득하는 정보는 딱 정확하게 나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오타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뭐, 사람들이 하도 오타쿠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오타쿠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타쿠가 아니야. 전문가라고 얘기해 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씨, 뭐 헛소리해. 근데 뭐 네가 무슨 전문가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걔가 이제 지브리 전문가인데, 자기가 지브리 오타쿠인데,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몇 개는 되게 좋아요. 아무튼. 근데 뭐 그렇게 봤을 때 걔가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았거든, 내가 봤을 때. 그냥 뭐 자기가 소비하고 싶은 것만 소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의 전문가야. 근데 오타쿠가 원피스에 뭐 모든 열매의 컨셉트를 다 외워. 뭐 상성이 어쩌저쩌고 다 외워. 그런다고 그게 전문가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피스라는 만화를 전문적으로 세계관을 구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재능이 전문적인 재능이라 생각하지. 단순히 그건 매니아일 뿐이다. 그냥 오타쿠일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타쿠와 이제 전문가의 그거를 좀 다르게 관점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시장에는 오타쿠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전문가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힘의 균형들을 잘 못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굉장히 편협하게 소비를 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이제 후폭풍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 슬픈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20대 때 그렇게 사는 건 괜찮거든요, 사실은. 그나마 20대 때는 젊으니까. 근데 제 나이 뭐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제 나이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더 많은 기회들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정보에 이제 그 편협화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도서관에 갈 수 있거나 서울에 살지 않거나 국회 도서관에 못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책을 구할 만한 인프라가 없으면은 거기서 오는 그냥 격차가 확 생겼다면, 요즘은 내가 시골 깡촌에 살아도 내가 인터넷만 된다면 내가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정보의 격차가 달라지는 거야. 이제는 행동에 따라 정보 격차가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얼마나 더 좋은 검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미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걸 봐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뉴스 기사를 한번 그러니까 다 보세요. IT 관련된 거. 어. 옛날에 살던 사람도 부동산에 무지했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부동산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거래하시는 분들도 노인네들 많아요. 그 보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이 많거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그분들은 예전부터 뭐 상가 투자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 많이 모으셨더라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엄마한테 그래. 엄마는 왜 옛날에 관심이 없었어? 삼성 주식이나 사놓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래요. 엄마가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걸로 돈 버신 분들이 많아. 엄마 말고도. 그게 문제인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보기 싫어서 안 본 거야, 그 당시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나마 예전 분들이 이해가 돼요. 정보 격차가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신문 기사만 봐도 장난 아니죠. 어떤 이슈가 있으면 빵 떠오르고, 사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 얘기 나온 지가 옛날에 다큐멘터리 내가 본 게 5년 전이야. 그때만 샀어도 지금 다 부자 됐을걸? 근데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 50만 원인가?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때 막 다큐멘터리에서 뭐 피자를 한 판 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이게 미래 화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SBS인가 거기 다큐멘터리 한 거 보고, 내가 그때 살까 하다가 국내 거래소가 좀 거래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좀 못 사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겠거든요. 항상 뭔가 빨라, 보면은. 메타버스도 되게 빠르게 봤는데, 주식을 그때 바로 샀으면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기술에만 관심이 있지, 이제 그런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지. 결국엔 제 무지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나중에 좀
기술적으로 뭔가 괜찮은 이슈가 나오면 한번 투자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모르는 것은 지금 같은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매우 강한 약점이에요.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검색을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게 핵심인데, 보통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진짜 경쟁력이 없어지는 사람, 요즘은 그 격차가 되게 심해서 정보를 미친듯이 습득하는 사람들은 미친듯이 올라가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도태돼요. 그래서 도태돼서 결국에선 답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습득과 분석이 주식 자동 매매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법으로 쓰이는데 정보를 습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들기 때문에 그걸 추리는 것도 사실은 개인의 능력이거든요. 뭐 모든 이건 좋은 정보니까 습득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번 떠먹여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각자의 호기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 주변에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멋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뭐 보통 20대 청년들이 뭐 불행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회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의 5, 60대도 부모를 부양했지만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굉장히 불행한 세대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세대거든. 그래가지고 노인 빈곤율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요. OECD 국가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아요. 1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노인들도 그렇게까지 뭐 꿀 빨던 세대는 절대 아니거든. 근데 뭐 마치 막 요새 막 보면은 막 20, 30대 막 청년들은 뭐 예전 세대는 뭐 꿀 빨고 뭐 어쩌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너무 웃겨. 그 노인들보다 더 그 위쪽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전쟁도 겪고, 사실 뭐 그 윗세대는 사실 되게 배고프고 이런 세대고, 그렇게 좋았던 세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한쪽 측면만 보고 막 제일 불행하다고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공감도 별로 안 되고,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가 훨씬 좋은 시대인 것 같고, 어떤 시대든 기회는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할 때, 그때는 부동산 투기라는 얘기가 사실 3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투기라는 행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있었던 똑같이 그 키워드가 나오고 주식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지금 관심 없어서 돈 못 번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막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세대는 어느 세대도 없었어요. 발로 뛰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발로 뛰는 게 예전에는 진짜 몸으로 발로 뛰어야 된다면, 지금은 이 정말 누워서 스마트폰 하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게으르게 살면은 딱 그 정도 살 생각하고 살면은 좋죠. 근데 게으르게 살아도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살게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든 거는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내가 지금 굶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뭐 잠잘 수 있는 공간 있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옆집 순이가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들 뭐 2층 집 하나씩 갖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게 상대적 빈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적 빈곤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엄청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정부 지원도 많고, 청년 임대주택 이런 거 보니까 뭐 뭐지 전세로 딱 들어가서 뭐 한 달 이자 보니까, 내 아는 사람 들어오니까 한 12평? 좀 이렇게 경기도권이긴 했는데 12평에서 18평 정도 집을 임대를 해주는데 뭐 이자가 한 12만원? 한 달에 한 12만원, 13만원 나간다 그러더라고. 너무 좋던데? 와, 나는 옛날에 왜 그런 걸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은 또 그런 거 해가지고 또 된다?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찾아보시고 이 스마트폰 발품 엄청 팔아야 돼. 그런 거를 많이 안 해보시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 불행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것만큼 참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아. 좋은 개발자 되고 싶다, 또는 뭔가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정보들을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요즘 도태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개발자가 되는데 필수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지금 기술로만 만족하고 그렇게 변화하고 싶지 않은 거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데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게으르게 살더라도 방향성에 대해서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젊은 시절 게으른 만큼 나이 들어 피로도 높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게 진짜 저 친구는 이제 나중에 좀 힘들겠다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알아서 살겠죠. 근데 확실한 건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이 나이가 만약에 40대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나 그런 핵심 그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단순한 쪽에서밖에 일을 못하게 되고 그 심지어 20대 남성 또는 20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 단순직은 단순직의 질과 이런 거 30대 그리고 40대 하는 단순 직종의 종류 자체가 완전 달라요. 지금 기피하고 있는 일들, 젊은 사람이 많이 기피하는 일들의 단순 직종이 더 많아질 확률이 높아. 40대 되면은 보통 그래요. 그런 거를 제가 워낙에 주변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젊은 시절 잘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뭐 의사들 같은 경우는 20대를 다 갈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사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 넘게 한 분야에 내 인생을 갈아넣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직업이니까 남들보다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존경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제일 힘들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세대는 오히려 자식에게 돈 다 물려주고 본인이 되게 빈곤하게 사는 노인들이에요. 저는 제일 안타깝거든요. 우리나라 고독사 굉장히 많고, 그런 세대가 많은데, 20, 30대만 힘든 게 아닌데, 사실 힘들다란 말도 그냥 다 비슷하지 않았나? 막 되게 살기 좋다 이런 시대가 있기는?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그랬어요. 뭐, 사후정인이 뭐라 해야 되지? 45세 정년퇴직,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난리 난 적도 되게 많았고, 어느 세대든 힘들 때. 그러니까 안 힘든 세대가 없으니까 마치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사람이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공감을 하는데, 인생 자체가 그냥 힘든 거 아닐까요? 저는. 생존 자체가 그냥 힘든 것 같고, 근데 원시 시대도 힘들었을 것 같고, 조선 시대는 더 힘들었을 것 같고,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그 힘든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좋아졌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정말 뭐 예전에는 막 엄청난 그런 게 없으면은 엄청 부자가 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정말 자기가 가진 어떤 좋은 재능을 뭐 플랫폼 비즈니스에 넣었을 때 큰 돈 벌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예전에는 부동산을 크게 해서 멋지게 쇼핑몰을 차려야 손님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내가 조그맣게 가게도 차릴 수 있고 그걸 판매할 수 있고 제품의 경쟁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 배달 전문점을 차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좋은 매장, 목 좋은 데다가 음식점을 차리지 않아도 배달로 정말 좀 이렇게 변두리에 차려도 배달로 이제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언론에서는 자꾸 이렇게 안 좋게만 자꾸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글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정규직도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인데 굉장히 이제 좀 기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뭐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졸라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의 갭이 크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졸라 노력한 사람들이 확실히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더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한 결과가 명확해지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열심이라는 거는 단순 열심히가 아니고
방향성에 대한 열심히까지 포함된 이 방향이 좋다 저 방향이 좋다 이렇게 노력해야지 이렇게 노력해야지. 근데 그런 좋은 방향성을 가지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을 습득할 때는 책 또는 좋은 기사 또는 좋은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게임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봐야 될 정보도 많고 그 외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지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왜냐면 게임을 너무 재밌어 하고 너무 좋아해서 게임 관광을 갔지만 게임을 하는 행위,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패턴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즘 게임 비즈니스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재밌어서 하는지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재밌어서 하신다면 정말 응원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신다면 응원하겠지만, 롤이나 제가 이런 게임을 하면서 느낀 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30분까지 재밌는데 한 1시간 2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지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그거 하다가 다들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욕하잖아요. 왜 이렇게 못하냐면 팀 게임이니까. 그런 거면서 이게 과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것인가? 내가 이걸 직업일까? 내가 이걸 투자라는 게 결국엔 이거에 내 시간을 하루에 투자라는 게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호기심을 해결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심지어 엄청 집중하느라 어깨도 뭉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몸에도 좋지 않고 이런 어떤 이걸 함에 있어서 굉장히 생산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게임을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론 이제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이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하는 시간도 필요하긴 해서 사실 뭐 다른 취미를 좀 찾으려고 하죠. 운동이라든지. 안 그래도 돼지니까 운동해야지.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취미를 조금 더 이제 건강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되긴 한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갑상선암으로 입원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몸 관리가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생산적인 일을 좀 하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계속 좋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거든. 그래서 상황이 되게 좋아지면 그 상황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오는 이득이 커져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조그만 이렇게 뭐 얼음 조각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굴리다 보면 엄청 커지는 것처럼 면적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아주 좋은 상황들이 생기고, 그리고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연봉 1억이 상위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쳐서 그렇게 막 나만 빼고 다 부자 같은데, 사실 실수령이 670만 원인데 670만 원이면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풍족하게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 풍족하게 못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지금 아파트가 12억인데 이런 시대에 670만 원씩 1년 내내 딱 모아도 한 8천만 원 모으려나? 그럼 8천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10년을 모아야 한 8억 모이네. 아무것도 안 쓰고 했을 때.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저 정도 벌면은 어느 정도 자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써야 돼요, 또. 그런 거 여러 가지 다 고려해보면은 그렇게 막 풍족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만약에 저 1억 가지고 만약에 부부, 맞벌이가 아니고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하면 그렇게 또 넉넉한 또 연봉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저게 상위 4%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만, 가능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좀, 실제로 그렇게 되고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회사 다녔다가 대리 운전을 한다 이러잖아요. 요즘은 회사 다녔다가 이렇게 쿠팡 같은 걸로 이제 그 드라이버가 이렇게 딜리버리도 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되고 막 유튜브도 하고 막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런 분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도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는 법에 이게 관심이 있거나 그런 수익률 막 이런 것들을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이제 매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사실은 수동적인 정보 습득의 시대는 끝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바로바로 찾아서 쭉쭉쭉 나갈 수 있는 게 훨씬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더라도 방향성에 대해서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 젊은 시절 게으른 만큼 나이 들어 피로도는
필요도 높게 살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나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완전 갈려요. 정말. 제가 그걸 느껴요.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삶의 수준이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근데 참 재밌어요. 그리고 부자가 더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돈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부자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부자보다 더 많이 공부할 요량으로 그거를 접근을 하셔야지 부자를 이해할 수 있고 부자 못지않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보통은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더 그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과 부자의 격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애초에. 부자들은 왜 더 부자가 되죠? 그들은 돈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개발자들 글쎄요. 그렇게 게으르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기술 정보가 많으니까 이 기술 내가 어디서 유사 기술 봤었는데 진짜 이걸 이렇게 활용했네. 와 졸라 재밌다. 이러면서 훨씬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해요. 그리고 더 새로운 기술에 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내가 아는 만큼 재밌어진다고 더 재밌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과잉의 시대인 거 아는데요. 이것도 습관화돼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게임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세계관이 정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세계관을 자기 자신한테 가져오세요. 자기 자신의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꾸시면 훨씬 흥미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점점 시간이 바뀌면 이제 내가 개발을 하는 그 동기부여도 너무 좋고 전반적으로 손해 거의 안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팀노바에 제가 그렇게 이제 알려줬던 졸업생들 중에 그걸 꾸준히 수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팀노바에서 그런 뉴스 기사를 공유하는 단톡방에도 계속 그런 걸 끊임없이 보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정말 엄청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정말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되게 양질의 정보를 한 번씩 나한테 툭툭 던질 때 있는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이거 일을 되게 재밌다. 얘네들도 참 양질의 정보를 보고 있구나. 그 정보를 이제 나중에는 하도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정보들을 추려내는 능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관점이 좋아지니까 그런 애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그 개발자랑 웬만한 사업 좀 한다는 사람을 만나도 사업하는 사람이 그 감탄하죠. 그 친구한테. 그 정도로 정말 개발자는 개발자이긴 하지만 정말 이런 IT 흐름까지 아는 사람은 진짜 무적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점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연봉이 미친 듯이 제한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편하게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한 번의 액션이 다른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해도 안 나오는 액션이 되거든. 이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습관 계속 가면은 쭉 가는 거고요.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년이 편한 거지. 그냥 남들과 그냥 달라요. 그렇게 행동 자체가. 저만 해도 제 정말 게으른 그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삶의 수준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었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집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경험들 많이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빨리 생겼죠. 그러면서 진짜 많이 배웠는데, 결국에는 제가 돈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뭐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뭐 진짜 비행기를 타더라도 내가 비즈니스석을 타면 편하게 가는 거고 그냥 이코노미 타면 조금 불편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가항공을 타게 되면 제일 불편하게 가는 거고요. 저가항공 중에 그냥 오히려 시트가 되게 좁은 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KTX만 타도 VIP석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석이 있잖아요. 그 차이만 봐도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 아주 작은 차이지만 커요.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이제 매장 같은 데서도 이제 옷 같은 거 살 때 이제 많이 사거나 이제 큰 손인 이런 고객들한테 확실히 잘 줘요.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니래도 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갔을 때 그 뭐 매니저나 그런 분들이 알면은 훨씬 대우받고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요. 참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슬프게도 은행금리도 그렇고 은행금리도 심지어 부자들한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다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돈을 부른다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유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바꾸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꿀 때는 일단 게으름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뭐 경제부터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전반적인 걸 보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개발자의 다양한 어떤 먹잇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개발하면 훨씬 더 풍족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훨씬 좀 양질의 회의가 나오기도 하고, 약간 개발자지만 정말 한 명의 뛰어난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를 지향하시는 게 확실히 장기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